상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강 보시면 이제 MPL하고 PML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실적으로 이게 기출문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근데 일단 그냥 이게 뭔가만 이제 아시면 되거든요. 손실 발생이 다음 표 같대요. 그러니까 확률이 50%일 때, 30%일 때, 15%일 때, 5%일 때 이랬을 때 만약에 손실 규모가 500만 원 이하일 때 누적 확률이 95%래요. 그럼 누적이면 자, 얘 50%, 30%, 15%, 95%네. 이럴 경우 신뢰도는 500만 원이고 누적이 100%일 때 5%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더해야 되니까 95에 5를 더하니까 100%일 때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으로 95% 정도 사고가 나고 확률이 95% 정도면 PML일 때는 얼마다? 500만 원이고 만약에 이게 전부였을 때 얼마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도 최악의 경우는 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요로 비슷하게 몇 번 나오고 그랬어요. 이랬을 때 그냥 얘를 더하면 돼요. 90%일 때 90% 아니면 80%일 때 만약에 확률이 80%일 때 PML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일 때 요거 30%일 때 그러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MPL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됐을 땐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리스크 관리의 선택.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리스크 관리 기법은 리스크 통제하는 거고 리스크를 제모하는 게 있다. 일단 리스크 불이 안 나게 하는 거고 불이 났을 때 빨리 돈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시키는 거 있다. 그래서 리스크 통제, 리스크 제모가 있다. 리스크 통제의 기법은 리스크의 잠재적인 손실의 발생 빈도, 심도를 경감하고 예측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말뜻을 그냥 하지 마시고 통제할 건데 왜? 빈도하고 심도를 줄여야 되잖아. 사고를 안 나게 하고. 그런 거 하는 거, 규모를 하는 거고. 자, 종류는 뭐냐면 첫 번째 리스크 회피. 위험해. 도망가면 되지. 나만 살면 된다. 리스크 회피. 아니면 리스크 통제. 컨트롤 해가지고 안 나게. 리스크 분산시켜. 그러니까 그걸로 해야 되겠다. 햇빛이 아니고 난로. 전기란도 불나는 거. 걔하고 난로랑 기름통. 걔를 이제 분리하는 거. 아니면 나만 살고 도망가는 거, 회피, 걔 분리하는 거, 통제하는 거. 그다음 계약상의 정각 보내는 거. 그러니까 계약해가지고 야, 네가 책임져 하는 거고. 요건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리스크 회피가 있습니다. 리스크 회피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회피함으로써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되지. 나만 손해 안 입으면 돼요. 리스크를 회피함으로써 수익의 기회도 상실되고. 자, 회피했다는 거는 자, 주식을 예를 들면 자, 여기가 위험해. 그럼 회피하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사면 되죠. 그러면 나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떨어져. 없는 거지, 아예. 근데 이익을 볼 가능성도 없는 거지, 회피는. 똑같아. 회피함으로써 수익의 기회도 상실되고 리스크 회피 항상 가능한 거 아니면 그렇죠. 회피가 항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리스크에 직면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회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수익 자체가 안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난리 났었죠. 뭐냐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3년 전에 나왔었는데 난리 났었어요. 왜냐? 학설은 뭐냐면 딱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딱 하면 이게 2가 답이다. 그런데 학설은 이 사람은 2라고 하고 저 사람은 3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1이라고 2인데 뭔 소리야. 여러분 봐요. 1 더하기 1, 나무 더하기 나무, 얘 더하기 얘 2잖아요. 근데 만약 물방울 하나 하고 물방울 하나. 그럼 몇 개 물방울이? 큰 물방울이지만 하나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3명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 틀리잖아.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온 거예요. 법칙, 도미노 이론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얘는 그냥 이 개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이고 얘는 뭘 얘기하는 건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 하인리히의 법칙 또는 도미노 이론이래요. 미국 안전 전문가 얘가 하이니치가 노동제약 하나예요. 실적으로 연구 결과 중상자가 1명 나오면 자 같은 원인으로 경상도는 29명 나오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얘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경상자가 21명 나오고 운 좋게 피했지만 같은 원인 부상을 당한 잠재력 있는 상해자가 30명이야. 이런 법칙을 내놨대요. 1, 29, 30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회를 방관하면 330회에 한 번은 큰 상을 당할 위험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야. 이 사람이 딱 봐서 노동시간에 딱 봐서 중상자 이렇으니까 얘 있으면 경상 그 똑같은 이유로 29명 나오고 상해자 30명 있고 이게 330번 되면 한 번 사고가 난다. 그래서 연쇄 반응 이론이라 한다. 그래서 얘는 유전적인 사회적 요인에서 개인의 결합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차단하면 된다. 특히 불안정 상태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업원 개선, 안전은 철저. 그래서 원인을 배제할 수 있다. 에너지 방출론. 그래서 얘는 또 뭐냐?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차이다 보면 웅집되잖아요. 뭐 하다 보면 언젠가 터진다. 그 얘기예요. 에너지 방출 이론은 사고의 특정 구조에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어 통제되지 않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하면 발생하는 견해이다. 예, 손실 통제 않으면은 방출 구조의 조건의 개선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구나. 근데 얘는 계속 뭐예요? 사람이 다치고 막 그래. 얘는 물건이잖아요. 무슨 기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리스크 통제 방법이 있어. 도미노 이론의 원인이 된 해저들 위반한 인간의 과실에 초점을 둔 게 뭐다? 예. 발음도 안 돼. 여기 있구나. 하이니치 이론이고, 그렇죠? 이건 사람 통제에 대한 하이니치고, 에너지 방식 인간 행동보다 구조적인 물리적 요거다. 그래서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하이니치는 뭐? 사람의 과실, 사람 중심으로 한 거고, 에너지 방출론은 어떻게 해? 구조적으로 물리적인 요건은 접근법이다. 그러면 얘는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미노 이론 통제하기 위해서 안전수치 사람이니까 얘는 기계 환경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냥 요 정도 비교만 하시면 돼요. 비교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리스크 통제한 사람이 몇백 명 돼요. 몇백 명 돼요. 그거 다 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다. 됐습니다. 이번에 손실을 통제해야 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손실 통제는 손실의 발생, 심도 곱하기 빈도, 심도와 빈도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다. 예방할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다. 예방할 수 있고 감소시킬 수 있다. 특정 손실의 발생 가능성, 빈도를 줄이면서 기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법을 말하고 음주 단속, 근로조건 개선한다. 그래서 딱 손실 예방을 한다. 빈도를 줄인다. 손실을 감소를 한다. 사고 났을 때 규모를 감소하는 거잖아요. 심도, 빈도. 얘는 심도, 얘는 빈도를 한다. 그러면 딱 봐도 스프링클러 자동해봐. 빈도를 줄이면 심도가 줄여져요. 잘 생각해보고 심도를 줄이면 빈도가 줄여드나? 그러면 일단 빈도가 뭐예요? 음주 단속이나 근로조건 개선하면 사고가 안 나겠죠. 사고가 안 나면 심도도 줄여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심도를 줄였어. 스프링클러하고 안전벨트 매고 에어팟 장착을 했어요. 그렇다고 사고가 안 나요? 빈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빈도를 줄였더니 심도가 당연히 없어지네. 따라오네. 빈도를 줄였더니 심도를 줄였더니 빈도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이해되시죠? 딱 생각하면 돼요. 빈도가 뭐야? 사고 나는 걸 줄이겠네. 줄이려면 음주 단속하고 개선을 하면 되겠네. 근로기준 조건 개선. 그러면 사고가 없으니까 심도도 줄어들겠지. 근데 심도는 스프링클러하고 안전벨트하고 음주 단속한다고? 음주 단속이 아니지. 그 자동차 에어팟 장착한다고 사고가 안 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리스크 분산이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한다. 손실의 규모를 커지도 않도록 손실의 감소 예방하는 복제와 분리한다. 우리 또 주식 얘기하는데 저 주식 못해. 난 주식을 잘 못해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포트폴리오. 바구니 담지 마라. 한 방울에 몇 계란을 같이 담지 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것은 복제하거나 만약에 우리 백업 파일을 하잖아요. 뭐 파일 USB에 뭐 담아서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 얘를 따로 보관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손실을 줄이는 거고 얘는 분리시키는 거. 복제는 주요 자료 복사, 격리는 따로 노출시키지 않게. 자, 계약상의 전가 있습니다. 계약상의 전가. 손실 발생의 법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건설 공자 하도급상의 하청원은 공자 경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청자
에서 물론 법률상 책임 포함해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나중에 저걸 할 거야. 통제 기법, 재무적 기법, 예방 기법 이런 거 할 건데 재무적 기법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적 기법인데 거기에 얘가 들어가. 계약상의 정가라는 게 들어가요. 그때 나오는 게 원청 합청해가지고 하도급 계약이라고 있잖아요. 건물을 지면 이 건물을 지잖아요. 그러면 땅은 A 회사에서 줘. 이거 뼈대는 B에서 줘. 안에 인테리어는 C를 줘. 그러면 얘가 지는 사람이 얘한테 야 이거 하청을 주는 거야. 이게 하도급 계약이거든. 얘 해 이런 거. 이런 경우에 너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책임자는 얘인데, 그죠? 얘한테 법적인 걸 다 줬다. 그 내용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재무, 리스크 재무 기법이에요. 재무 기법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얘기 나온 게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자, 손실을 통제하는 기법이잖아요. 얘는 돈이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얘는 건설 공장의 하도급 계약상의 하청이래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다 나온 거예요. 리스크 재무라는 건 재무, 도, 파이낸셜, 발음 괜찮죠? 파이낸셜. 재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데 밑에 또 나와. 자, 보면은 자, 리스크 보유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보관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유는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내부 자금으로 부담한다. 리스크 보유고 예상되는 손실의 발생 빈도 경미하여 자신을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한다. 사고 나면 내가 갖고 돈 주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극적인 보유가 있다. 뭐 적극적인 보유가 있고 다른 리스크 관리 기법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왜냐? 돈이 들어가지만 얘 딴 사람한테 주면 돈을 주면서 이거 해줘. 보험을 생각하면 돼. 보험 그냥 야 보험 들어줘.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근데 나는 보험료 줘야지. 그죠? 얘는 보유는 내가 사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적게 들고 특수하여 보험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렵고 일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 리스크 자기 보유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거 자기가 직접 부담하는 거 있다. 그래서 자가보험 혹시 아세요? 자가보험 나중에 해요. 계속 자가보험 여기 나오네.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사고는 내가 한다. 모든 보험은 자가보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가보험. 그래서 경상비 내가 갖고 있는 거 적금이나 기금을 갖고 있고 자금을 빌려오는 거, 자가보험 이런 거 있다. 일단 보유가 뭔지 알죠? 사고 나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장점이 있죠. 장점 뭐야? 부가보험료가 절감된대요. 보험료를 내면 일단 딴 사람한테 보험을 내면 얘한테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고 나면 이만큼 줘 그것도 있지만 관리하는 부가보험료가 있어요. 그걸 절감할 수 있고 자금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죠. 내가 갖고 있잖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걸 좀 쓰면 되고 개선되고 사고 예방 효과가 있죠. 내가 사고 나면 내 돈이 나가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모라리 해저드가 발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모라리 해저드가 뭐다? 이거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 담배를 피든가 청소를 하든가 전기선 쫙 까져 있는데 물 청소하든지 직원들이 신경을 안 쓴다 그랬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니까. 거절하여 보험 불가능 관리를 가능하다. 그죠? 보험에 얘가 안 해준다면 내가 할게. 가능하다. 그럼 단점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 시 큰일 나죠. 요만큼 사고 날지 알고 요만큼인데 갑자기 이만큼 사고 나. 그러면 안 돼. 적응이 안 돼 이거. 자, 수습 안 돼 이거.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유형 관리 서비스 혜택을 했다. 보험을 하면 얘네들이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그렇다. 보험회사. 보험자 회사, 보험회사, 자가보험을 한 형태의 어떤 모기업 리스크 관리로 해요. 자회사의 형태를 한다. 보험 자회사, 무식한 놈. 보험 자회사 해금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얘기를 할게요. 뒤에 있지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보험이라는 게 계속 하니까 얘가 직원들이 한 1억씩 대기업이니까 사고 나니까 손해가 1억씩 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따로 보관을 한 거예요. 어차피 한 1년 평균 냈더니 한 1억씩 손해가 나네. 사고가 나네. 그럼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사고 나면 내가 주면 되지. 이거 내가 갖고 있잖아. 이거 이제 자회사.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가보험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다 하면 내가 할게. 그거를 따로 이제 부서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뛰쳐나온 거예요. 뭐냐면 내 것도 하지만 다른 것도 할 거야. 이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아는 지금 보험 있잖아요.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처음에 내 거 나만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내 것도 되고 딴 사람 것도 받아볼까? 근데 규모가 크니까 아예 크게 나온 거예요. 자회사 같은 경우. 자가보험은 한 형태로 어떤 모기업 리스크 관리 위해 자회사 형태로 보험 회사를 설립한 거다. 업법한 사람은 15% 바로 나와요. 자회사 15%. 업법 안 한 사람은 그냥 그리고 넘어가면 되고, 업법 공부하신 분은 자회사 15%. 세금 혜택과 경제적인 보험료가 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모기업 예지, 모기업 리스크에 대한 보험뿐만 아니라 타기업 얘네도 딴 애도 받는 거예요. 보험 가입이 있어 좋다. 그거겠죠. 재보험사라면 보험 회사 상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가보험 비해 재보험 가입이 용이하고 그에 따른 국제거래상 이점이 있다. 그거 한번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리스크 정가가 있습니다. 정가는 내 거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내 거를 얘한테 주는 거. 그래서 손실의 발생 빈도와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경제적 부담과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뭐냐?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사고 나면 네가 책임져. 보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위험을 딱 주는 거야. 대신에 뭘 또 줘야지. 보험료 대가를 줘야 돼요. 보면 보험 계약 대표적인 거 보증 계약, 무해 협약, 어려워. 수탁 계약, 일단 해증 계약. 그래서 일단 보험 계약은 아시죠? 보험 계약 네가 사고 나면 해라. 근데 얘는 뭐 대수의 법칙을 해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해서 이렇게 기술성을 해가지고 쫙쫙 해서 보험료가 얼마, 사고 나면 얼마 구체적으로 만든 게 이제 보험이고, 보증 계약은 야 여러분한테 반말한 거 아니야? 얘한테 A가 B한테 1억만 빌려줘. 그럼 B는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줘? 못 빌려줘. 그럼 A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주면 이 C라는 보험회사에서 너한테 1억을 줄 거야. 얘를 보증계약이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보증계약. 또 무해 계약은 그냥 해상보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 해상 들어갈 때 나 건들지 마. 이런 것들. 나 그냥 편하게 넘어갈게. 운행할게. 그런 것들. 수탁계약 뭐 주는 거. 받고 그런 거. 그리고 해증계약은 주고 받는 거. 아니다. 너무 막 나오는 거죠, 지금. 자, 해증계약은 해지라고 이제 많이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원래 이제 저쪽에서 이제 주식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배추밭이 있어요. 이렇게 배추밭. 이게 배추예요. 이렇게. 배추밭이 있는데 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1월달, 2월달에 5월달에 지나? 4, 5월달에 씨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우스에서. 그래서 7, 8월에 출하를 하는 거예요. 7, 8월에.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 5월달부터, 그러니까 1월달에 이렇게 1월달 씨 뿌려가지고 잘 재배를 해가지고 7월달에 출하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태풍이 오거나 얘가 죽거나 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빵원 아무것도 못 건지고 얘가 잘 되면 2천만 원이라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그러면 얘는 딱 보면 모르는 거지. 7월 달에 잘 되면 2천, 안 되면 0원. 이러는 거고, 요거 옆에 있는 애는 뭐냐면 도매하는 애야. 도매. 얘한테 사가지고 이렇게 납입하는 거죠. 소매로 이렇게 파는 애들. 도매업자, 유통업자라고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얘 입장이 아니고 얘는 딱 보기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얘한테 그 농사 짓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지금이 5월 달인데 2월 달인데 이거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너한테 지금 줄게. 대신에 얘가 잘 돼도 1,000만 원, 못 돼도 1,000만 원. 이해되시죠? 얘가 유통하는 앤데 2월 달에 와서 농상권님 지금 계약을 하시죠. 어떻게? 내가 7월 달에 얘가 농사가 잘 돼도 1,000만 원 주고 못 돼도
혹시라도 태풍 오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농사꾼 입장은 어떻게? 잘 되면 2,000인데 못 되면 다 날리는데. 그럼 얘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되든 못 되든. 이게 했지. 그 뭐냐면 이 위험이라는 거잖아. 잘 되면 2,000만 원이지만 못 되면 0원이잖아. 이 위험을 누구한테 줬다? 얘. 서로 바꾼 거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환율 같은 거 막 그런 거 무역하고 막 그런 건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해지인 게야. 이렇게 바꾸자. 내가 다 줘. 내가 책임질게 그거. 그 환율 같은 거 있잖아. 지금 줘. 환율이 떨어지든 말든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런 것들. 그렇다. 이제 보증계약 보고. 자, 채무자, 주 채무자의 수익률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한 게 책임을 하는 거. 수익자의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보증을 해서 전가함으로써 한다. 됐죠? 해증은 이익과 손실을 발생하는 투기 리스크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거. 가격, 금리, 환율 이런 것들 예상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준다. 되셨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 여러분들이 아는 그 보험계약.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전가하는 계약이다. 장점은 손실 발생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 보험자 보상하면서 개념해가지고 한다. 불확실성 감소와 걱정이나 불안을 개선한다. 자, 제거된다. 되셨죠? 그냥 오케이. 단점은 보험료는 손실 보상 충당하는 비용 외에 보험료의 사업비 충당. 그러니까 사고 나면 그 돈만 위험보험료 있고 그것만 주면 상관없는데 얘 있잖아요. 부가보험료, 광고비, 운영비, 설계사, 수수비 이런 것도 다 줘야 된다. 내가 보험료에 속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사업의 선택, 계약상의 피보험자 해가지고 경비가 있다. 자, 이제부터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뭐냐면 자, 읽어보고 뒤에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낮은 경우 이게 뭔 소리예요? 빈도 몇 번 나냐? 잘 안 나. 1년에 한두 번 나나? 근데 심도 한 번 나면 이만큼 나. 한 번 나면 이만큼 나. 그게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게 빈도와 심도가 낮은 경우 이거를 자 그러면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자 커피숍을 해. 커피숍 장사를 하는 거 이렇게 커피숍 제가 이렇게 문 있고 자 내가 무슨 가게를 하는데 자영업을 하는데 그지가 오는 거예요. 그지가 와. 거지님 거지가 노숙자분 노시 와서 올 때마다 매일 와서 100원만 줘. 100원만 줘.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100원 주겠죠. 그러면 내일 또 오겠죠. 그럼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오면 100원 얘다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와. 올 때마다 100원만 줘. 그럼 당연히 주죠. 매일 와도 주는데 한 달만 와. 근데 얘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1억 줘. 1억은 너무 센. 1,000만 원 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줘요 못 줘요? 못 줘. 그래서 딴 사람한테 주든가 아니면 얘가 도망갈 수 있겠죠. 네 번째는 뭐냐? 얘가 한 달 한 번씩 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일 오는데 1,000만 원은 달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해피. 됐죠? 그냥 이 내용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빈도와 심도가 낮은 경우 심도가 낮다? 매일 찾아오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올 때마다 100원만 달랜다. 심도 100원만. 빈도 한 달에 한 번. 매일이 아니고. 어떻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그치? 크지 않죠. 직접 부담한다. 그래서 보유. 내가 갖고 있다. 보유하는 거고. 손실의 빈도가 낮고 심도가 높은 경우. 빈도는 낮대.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와. 1년에 한 번씩 와. 낮는데 올 때마다 1,000만 원. 빵. 심도가 큰 경우 어떻게 한다? 손실의 규모가 크다는 것. 대자에 잠재적으로 내포된다. 한 달에 한 번? 올 건데. 그죠? 올 건데. 발생수가 적다는 거. 적어.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경제적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보험 들면 되죠. 보험을 들면 되죠.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한 달 돼서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니까 1년 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혹시 오면 1,0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준다. 정가시킨다. 보험. 됐죠? 보험. 어디 갔어? 보험. 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 방법이 적절한다. 경우에 따라 손실 일정 직접 부담하는 리스크. 보유도 병행하지만 실적으로 1,000만 원 보유 안 돼요. 거의 전가한다.
이해되시죠? 그지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걸로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죠? 그러면 일단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아? 매일 찾아오는데 1,000만 원 달래? 어떻게? 보험 든다? 보험에 안 들어주지. 그죠? 도망가야지. 손실의 규모가 적고, 손실의 규모가 적고, 빈도가 높고 심도가 낮은 경우, 심도가 나. 100원씩 100원 줘. 맨날 찾아서 100원만 줘. 그러면 손실의 규모가 적고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 통제하는 방법. 매일 오니까 이놈 매일 오니까 짜증나. 어떻게? 경찰 불러? 막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갖고 있다가 줄도 되고. 그렇게 보유기법 아니면 손실 통제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 세 번째, 빈도도 높고 위에 읽어보시면 돼요.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다. 어떻게? 매일 찾아오고 1,000만 원씩 달랬는데 어떻게? 도망가야 된다. 어디 가서 도망. 통제. 해피. 도망간다. 해피. 경우에 따라 손실 통제나 예방이나 손실 예방 병행하는데 실적으로 어떻게?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일단 자, 빈도는 뭐야? 매일 찾아온다. 그렇죠? 여기가 높다는 거 뭐야? 여기가 한 달에 한 번. 높다는 건 매일 찾아온다는 거. 심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얘는 1,000만 원, 얘는 1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도가 낮고 심도가 낮으면 보유 내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통제하든가 거의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되고. 자, 빈도가 매일 찾아오지만 조금씩 줘. 매일 찾아오지만 조금씩 줘. 이거 잘못 생각하고. 가끔 오지만 100원씩이죠, 이게. 매일 오지만 어떻게? 100원씩. 얘는 보유하고 손실 통제한다. 가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1,000만 원 달래. 어떻게? 보험에 전가시킨다. 근데 가끔 온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면 대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고, 매일 와서 1,000만 원씩 달랜다? 해피.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정가. 빈도는 낮고 심도는 높을 때 정가 보험. 되셨죠? 시험 문제 이거예요. 옛날 그림으로도 나왔고 이거 설명으로 나왔고 보험은 어떤 건가. 그리고 정가는 많이 봤잖아 우리. 보험의 정가. 보험의 정의할 때 한번 들어봐 봐요. 그냥 보험의 정의할 때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주고 위험을 정가시킨다. 그래서 보험사고 보험금을 발생시는 보험사고 시 보험금을 준다. 이게 이제 보험의 정의거든요. 그때 이제 정가. 보험료도 주고 위험도 준다. 정가. 자, 리스크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있다. 자, 요것도 기대 가치 기준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이익을 갖겠지, 이 정도 손해를 갖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이 어떤 건가? 리스크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기준 내는데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결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이 정도 평균이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 이 정도만 들면 되지. 그렇죠? 리스크와 수익 중에 수익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리스크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오케이. 여기서는 수익만 고려하네. 오케이. 그냥 이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기대 가치는 이런 거구나. 기대한 이 정도. 자, 기대 효용 기준이 있어요. 기대 효용. 이제부터 일단 효용은 뭐 효용. 좀 어려워요, 이제부터. 기대 효용은 뭐냐면 일단 효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효용은 내가 했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 적합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을 굶었어요. 근데 빵 하나면 효용은 이만큼이죠. 나한테 만족스러운 게 이만큼이에요. 빵 하나를 줘. 일주일 굶었는데 근데 일주일 굶었는데 빵 2개를 줘. 그래도 먹겠죠. 내 일주일 굶었는데 3개를 줘. 그때부터 어떻게? 벅차는 거야.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야. 거꾸로 말하면 효용이 떨어지는 거야. 처음에 효용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일주일 굶어서 빵을 하나 줘. 그럼 효용이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2개 줬을 때도 100이 될 수 있죠. 하지만 3개부터는 떨어지겠죠. 배부르잖아. 그렇죠?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10개를 줘. 그러면 효용이 먹기 싫어.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효용이라는 거거든. 근데 기대 효용은 뭐야? 얼마큼 만족하냐. 그 평균 같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경제 주체 판단의 결과에 효용의 기대 가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론. 오케이. 그러니까 기대 효용 기준이 이거다. 이런 룰이래요. 어려워.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태도였는데 개인의 경제 행위의 목표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 내가 만족감,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래. 돈을 얼마 받고 어떤 행위를 하고 무슨 행위를 할 때 내가 만족감이 커야 되거든요. 그 효용은 부의 소비를 얻게 된 만족의 정도 의미한다. 아, 그렇구나. 경제학으로 개별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른 효용 함수의 기준으로 크게 위험의 회피형, 중립형, 선호형이 있다. 유형 함수가 또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 맞고 사람마다 이렇게 있대. 그래프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우리가 못 푸는 것들. 뭐냐면 우리가 1차잖아요. 1차. 공통이잖아요. 뭐가 공통이냐면 자, 우리가 하는 게 신체 손해, 차량 손해, 그다음에 재물 손해 사정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에 관련된 2차 문제, 우리도 2차 문제 나와요. 배상 문제,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한 두세 문제. 재물에서도 나와요. 재물에서 나올 때 이게 나와. 이런 것들이. 환장해요. 몰라 진짜. 그걸 계산이 안 돼. 이거 옛날에 정확히 생각하는데 숫자가 맨 만을 제곱하라는 거 나왔어요. 그래서 뭘 더해서 루트를 씌워.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이런 거 틀리면 되는 거야 진짜. 45회인가 4회 그거 나와요. 한번 봐봐. 보기만 해요. 푸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보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 사이로 60에서 70 정도 잡으면 돼요. 원래는 좀 80 기준으로 공부하긴 하는데 요 정도, 70 정도 잡아도 괜찮아요. 20, 30점 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차량하고 재물에 나오고, 특히 재물 나오면 막 머리 아파요. 재보험 나오고, 해상보험 나오고, 적하보험 나오고, 갑자기 효용 나오고 그러면 막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요. 그럼 빨리.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리스크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해서 위험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첫 번째 도망가는 사람, 위험? 그거 뭐? 그럼 위험을 찾아다니는 사람. 이번에 어떤 사람, 그쵸? 바닷물 이렇게 잠수함 타고 나고 뭐 있잖아요. 달나라, 뭐 머스크인가 달나라 막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위험을 선호하는 거예요. 위험 있네,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못하죠. 놀이기구도 못 타. 무서워. 저는 회피형. 그렇죠? 위험 회피형, 중립형, 선호형인데 시험 문제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회피형. 왜냐? 선호형은 그냥 위험 찾아가는 놈이고, 중립은 그래?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놈들이고, 얘는 도망가는 애인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 자, 뒤에 나와 이제. 왜 얘만 보라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수요 한번 이렇게 읽고 넘어가요. 경제적인 근거에 기본적으로 보험 요소 회피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위험 회피 성향이 있대. 그러니까 베로니가 있는데 얘는 보험가입 순보험료 같은 위험 회피형. 보험을 가입할 때 효용이 보험을 가입 않을 때 효용보다 항상 높거나, 따라서 위험 회피형은 걔는 전부 보험입니다. 뭐냐면 겁이 많어. 불나면 어떻게 해? 아까 얘기했잖아. MPLS 얘기했죠. 자, 겁이 많은 사람은 뭐냐면 무서워. 그럼 다 들어야지. 1억 다 들어요. 그죠? 그리고 보험을 전부 보면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아니면 이거 다 들어. 전부 보면 된다. 그 얘기야 얘가. 베로니가 그랬대. 베로니. 이렇게 가로치고 이걸 얘기한 사람은 누군가? 베로니. 그래서 이거 설명해서 항상 해피형은 가입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도 있고, 요거 그냥 해피형은 무서우니까 어떻게 다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험 회피의 개인이라 할지라도, 나 무서운 사람 할지라도 보험료 중 사업비, 즉 부가보험료 비중이 본인이 생각하는 위험 프로보다 크면 보험을 구입하는 거 효용 면에서 불리해진다. 무슨 얘기예요? 자, 얘는 또 뭐야? 좀 이따 할게요. 뒤에서 한 번에. 자, 딱 봐도 찌질한 거지. 그건 아니고. 보험료라는 게 내가 위험을 다 든다 그래. 전부 보험을 다 드는데 그 중에 사업비 같은 게 나가잖아요. 순수히 딱 봐도 이거 무서워서 드는데 이걸 나중에 내가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사업비, 영업비 이걸 보험사 가져가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생각이 보다 크면 효용면에서 불리해진다. 효용면에 불리해지는 건 뭐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싫은데. 원래는 아무리 무서워도 네가 다 가져가잖아. 보험료 10만 원 내는데 5만 원은 사업비야. 사업비 뭐야? 보험료가 가지는 거. 그 5만 원은 나중에 적립해서 나한테 준대. 내가 보장해 줄게. 그래도
반이나 뛰어가? 아, 싫어. 나 보험 안 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 좀 이따 할게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가보험료가 크면 클수록 보험료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수가 적어진다. 그렇겠죠. 그렇죠. 보험사가 다 가지가 그러면 적어지겠죠. 자, 리스크 프리미엄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라 해도 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뭔 얘기냐면 일단 리스크 프리미엄 가격이야. 위험의 가격.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뒤에 나오니까 한 번에 설명할게요. 자, 요거 이렇다 보시면 되고, 자, 요거만 풀고 끝날 건데, 자, 위험 프리미엄 나왔죠. 자, 뭐냐면 요거만 할게요. 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 뭐냐면 나는 요거 나는 내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갖다 놔. 그러면 은행에 갖다 놓으면은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겠죠.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얘는 안전하죠. 겁 많은 사람은 어떻게? 은행에 투자를 해요. 은행에 적금을 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모험에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금뿐이 안 되는데 이쪽에 사업에 투자를 해. 노름이랑 게임 안 돼. 아니, 사업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저금에 비해서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형은 저금은 많이 들어요. 적금 많이 들죠. 사업해요, 안 해? 안 해. 근데 회피형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 사업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 그게 위험 프리미엄. 위험에서 어느 정도 돈을 주면 요 사람이 회피형이 요쪽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냐? 위험 프리미엄. 이해되시죠? 그냥 개념적으로. 그래서 얘는 위험 프리미엄은 경제 주체가 위험한 기회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의 추가 보상이다. 그렇죠? 야, 은행에 놓지 말고 사업해. 싫은데 내가 이만큼 줄게. 그 이만큼이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등가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효용과 같은 수준을 얻게 하는 확실한 소득, 위험이 없는 소득을 말한다. 은행에 놓았을 때 얼마, 그걸 등가라는 거예요. 위험이 없을 때. 그러니까 확실한 등가. 됐죠?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거를 자,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겁니다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거 따라와요. 근데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 곱하기 나누기 못해. 두 자리. 저도 그래요. 두 자리 곱하기만 하면 계산기를 갖다 쓰죠. 암산을 안 하죠. 근데 해야 돼. 왜냐? 우리 2차 가면 두 자리 곱하기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시라고.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면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자본금 10억이 있으면 좋겠다. 1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은행에 넣을 거야, 나는. 당연히 은행에 넣죠. 안 망하잖아. 그렇죠? 이자 꼬박꼬박 받고 얼마나 좋아. 저는 그런 사람인데 은행에 적금을 하면 1년 후에 5천만 원 수입이 생겨요. 5천만 원. 아싸. 5천만 원이라 생겨? 와. 5천만 원 수입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업을 투자를 하면 성공하면 20억이 생겨요. 50% 확률이. 근데 실패하면 4억뿐이 없는 거야. 이랬을 때 기대소득이 얼마냐면 사업을 했을 때 망하면 이만큼, 망하면 이만큼, 잘 되면 이만큼. 확률로 곱해버리면 돼요. 뭐냐면 자, 그러면 사업했을 때 기대 소득. 기대 소득 얼마 벌 거냐 하면 20억을 번대요. 50% 확률이죠. 그러면 얘를 곱해. 20억 곱하기 50%는 10억이네. 됐죠? 10억 됐죠? 근데 만약 실패하면 20억에 실패할 가능, 4억에 실패할 가능성이 50%니까 어떻게? 2억이네. 계산 맞아요? 그러면 총 기대 수익이 얘 더하면 12억이 되는 거예요. 사업했을 때 잘 되건 못 됐건 내가 평균이 얼마냐면 12억에는 기대 소득이 있는 거. 12억 정도 벌 수 있어. 기대 소득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기대 소득은 12억 나왔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사업에 투자한 경우 1억 5천 이상을 추가로 보상해 준다. 1억 5천이 아니죠.
추가로 보상해 주면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자, 뭐냐면 내가 그 적금해 보면은 10억 5천이잖아. 10억 5천. 1억이 아닌데 얘 왜 1억이 5천이 나왔지? 10억이 나왔는데 여기 다시 자, 원래는 이거 자, 원래는 좀 이따 여기서 여기 빼가지고 1억 5천 나온 거예요. 이게 12억에서 10억 5천을 빼가지고 1억 5천 나왔는데 좀 이따 이거. 자, 원래는 얘 투자하면 지어서 얘를 투자하면 12억이 나온 거예요. 지금 12억 나온 거죠. 12억. 얘는 12억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12억. 12억을 기대 소득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은행에 투자하면 10억 5천만 원을 그냥 편하게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의 차이, 그게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야. 뭐냐? 얘 차이면 12억에서 10억 5천을 빼면 1억 5천이 나오죠. 1억 5천. 나오죠. 이것을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야. 프리미엄. 위험해. 근데 딱 여기 쓰면은 10억 5천만 원을 벌. 이 금액이 커서 좀 어렵죠. 작게 할까? 하여간 여기 있으면 안전하게 이만큼 벌어. 그냥 A로 할게. A를 벌어요. A만큼 버는데 내가 사업에 투자하면 B라는 수입을 벌어요. B. 그러면 A와 B 차이가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야. 됐죠? 이건 됐죠. 근데 요거를 A가 아니고 나한테 주면 나는 사업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좀 경제학이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억 이제 추가로 보상해 주면 투자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보상을 프리미엄이 한다. 프리미엄을 하고 요거를 2억에 대한 기대가 확실한 등가를 한다. 이건 뭐예요? 안전한 금액을 위험이 없는 금액을 확실하게 내가 가져온 가격이잖아. 확실하게 이건 벌 수 있는 거잖아. 위험이 없으니까. 이거를 확실한 등가. 우리 이제 확실한 등가라고 표현하고 요 금액 차이 있죠? A하고 B의 차이. 이걸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야. 그래서 위험 회피형도 너 확실한 등가. 너 갖고 있으면 1억 5천 있지만 10억 5천이죠. 10억 5천 있지만 1억 5천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주면 얘는 어떻게? 사업에 간다는 소리래요. 그래서 이거예요. 확실한 등가에 위험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이론은 그렇대. 이론. 근데 저는 진짜 사업에 투자해서 뭐 얼마를 더 번다 그래서 저는 안 해서 사람만 틀린 거잖아.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 놓고 나는 은행에 놓고 10억이면 은행에 놓고 5천만 원이 준다면요. 5천만 원 받아서 그냥 생활하면 되지. 그렇죠? 이 이론과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왔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 푸는 거 아니고. 한 번 그랬어요. 44회인가 45회에서 난리 난 거 있어. 루트 쓰이고 막 난리 난 거 있어요. 효용 구해가지고 뭐 효용은 무슨 뭐의 제곱이다. 루트를 쓰인 거 뭐 제곱이다 해가지고 나온 거 있는데 그런 거 풀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우리 시험 문제 보면 풀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우리 시험이 뭐냐면 손해사정 이론 과목 얘기하는 거예요. 어법은 거의 90점 이상 맞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얘는 한 10문제 정도가 안 풀어도 되는 거 있어요. 그 나머지 50%는 그냥 너무 쉬워. 너무 책하고 그대로 나와요. 제가 강의하고 얘기한 게 그대로 50% 그대로 나와요. 시험 문제. 근데 나머지 있잖아요. 거기서 10문제 정도가 좀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변형된 거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꽈락만 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60에서 70 정도 맞고 어법에서 9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뒤에 이거 기본 강의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할 거예요. 기출 문제는 풀 때 진짜 어려운 거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꽂혀서 하지 마시고 그런 건 과감히 버리시면 된다. 되셨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